김경미입니다. 제목부터가 어떤 특정한 뉘앙스를 풀풀 풍기죠.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제목만 들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섹스를 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제가 언제나 이 왜곡된 성관념 그리고 왜곡된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마치 섹스는 나쁜 것이고 섹스는 하면 안 되고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섹스는 좋고 나쁨이 없고 이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생성하는 섹스가 아니라 플러스 성에너지를 생성하는 섹스를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섹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좀 알고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의 작용과 섹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요, 플러스 성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플러스 성에너지가 생성되는 섹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열정과 활력이 되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제가 이 논제의 제목을 살펴보면은, 섹스의 억압과 통제에서 말하는 이 억압은 섹스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섹스의 억압은 훨씬 더 큰 문제를 파생시켜요. 반면 섹스의 억압과 통제에서 말하는 통제는 오히려 섹스를 해라 라는 개념입니다. 단 원리와 이치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도록 하는 것이 섹스의 통제입니다. 자, 그러면 섹스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대체 섹스가 뭐길래, 이 섹스라는 게 뭐길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섹스는 이 성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섹스를 하게 되면 사랑이 만들어지거나 쾌락이 만들어지죠. 이때 사랑은 인간의 긍정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 감정이고, 그 사랑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쾌락은 인간의 긍정 기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 기분이에요.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 긍정 기분에 몰입하게 돼서 열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긍정 기분의 최대치인 쾌락에 몰입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열정의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미래의 행복과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가치 추구가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섹스가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자아 실현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섹스가 중요한 것이다. 섹스가 사랑과 쾌락을 만들기 때문에 섹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과 쾌락에 대한 에너지가 인간의 자아 실현을 만들기 때문에 섹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성에너지죠. 성에너지는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자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이 왜곡돼 버리면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을 파괴하게 되는데, 몸과 마음, 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언뜻 들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온 의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모든 미래의 가치가 전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 성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기능망에 마저도 문제가 생겨서 본래 우리가 누렸어야 했을 그 건강과 젊음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미 문제가 생긴 상태라면 그 문제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것이 자신 혼자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는 대상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전부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왜곡된 성에서 비롯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가 통제되지 않으면 세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에 준하는 굉장히 왜곡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섹스가 곳곳에서 발생을 한다든가, 기혼자들의 혼외 정사가 보편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리는 섹스를 통한 사랑과 쾌락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섹스를 통한 사랑과 쾌락만이 존재하는 관계는 대부분 연애의 관계예요. 연애를 하는 연인 관계로서 사실상 이 연애 때는 오로지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자기만족의 작용이 대부분입니다. 즉, 그 대상과의 인간관계와 그 대상에 대한 책임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행복 권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관계가 연애의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관계에서도 연애를 할 때도 당연히 대상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없이 아무 맥락 없이 자신만 좋으려고 하는 연애는 자신과 상대에게 심각한 심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발생시켜서 심리 문제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그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배우자 또는 아이들, 기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공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섹스에 대한 사랑과 쾌락만이 전부인 세상,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도가 보편화되고 성매매, 성범죄, 기타 소셜미디어에서 섹스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세상에서는요, 결혼 생활이란 개념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연인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조차 버겁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오로지 섹스를 통한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기분만을 취하면 되는 그런 섹스 파트너의 관계만이 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지금 삶과 인간관계가 결국 섹스 파트너만 남게 되는 그 관계로 지금 진화를 계속 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함께하는 그런 행복의 개념이 상실되고 섹스에서 발생하는 자기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섹스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결코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섹스 파트너만 남게 되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되겠어?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예전에 생수를 왜 사 먹어? 제정신인가? 했을 때가 있었죠. 생수를 전혀 사 먹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생수를 사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처럼 지금 당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하게 될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약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흐름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삶과 관련된 성범죄나 아니면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진짜 말세다, 말세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섹스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섹스 통제의 방법에 있어서 섹스의 억압과 통제의 개념을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섹스의 억압을 섹스의 통제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먼저 섹스의 억압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섹스를 억압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섹스를 통제한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식적 통제 그리고 제도적 통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식적 통제라는 게 뭐냐? 섹스에 대한 의식적 통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나고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겪게 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제도적, 종교적 사회 문화적 이런 통념에 의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섹스를 억압하는 것을 의식적 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섹스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처벌이 두려워서 이 법과 제도에 준하지 않는 섹스는 내가 억압하게 되는 것이 제도적 통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외에 섹스를 진정으로 통제한다는 개념이 과연 있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요. 그 본질적인 자기 통제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섹스에 대한 진정한 통제라는 것이 섹스에 대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자기 통제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섹스를 억압하는 것도 자발적인 자기 통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식적으로 섹스를 억압하는 것은요. 통제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억압이란 것은 참고 견디는 거고요. 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것. 억압하고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억압과 통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성적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함부로 성적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의식적으로 섹스를 억압하는 현상이지 자발적으로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섹스에 대한 자기 통제는 스스로 성마음이 작용하는 그 본연의 기능을 알고 그에 합당한 나에게 성습관과 성관념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체화시켜 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에너지가 작용하는 섹스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의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자신도 모르게 기피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플러스 성에너지를 생성하는 섹스만 응하고 추구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통제의 개념에서는 의식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도덕이나 윤리, 제도, 종교, 사회 문화적 통념은요, 인간관계에서의 이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과 성마음의 작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마음의 성습관이나 플러스 성에너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나에게 성이 작용하는 것은 도덕, 윤리, 제도, 종교, 사회 문화적 통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마음에 왜곡된 성습관이 형성되어 있고 자신의 마음에 왜곡된 성관념이 형성된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안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이 들면 그 의식적 통념에 의해서 섹스를 억압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해요. 다만 이것이 언제나 의식적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지라도요, 섹스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섹스 욕구와 성욕이 커지게 됩니다. 즉, 참고 견뎌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섹스에 대한 자기 통제는 이렇게 참고 견디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섹스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급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 섹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인간이 섹스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이 섹스가 행복 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물론 이런 정보들이 요즘에는 수많은 곳에서 어떤 가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각자의 어떤 논리나 관점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상 본질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부부간 섹스가 있으면은 행복해지고 부부가 되게 돈독해진다. 그러면은 대체 왜 돈독해지고 왜 행복해지느냐? 몸과 마음이 함께 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행복해진다. 왜 함께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데 왜 행복해지냐? 라고 물으면은 그 이상의 본질적인 원인은 모른다라는 거죠. 즉 본질적인 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그냥 그러니까 라고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섹스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자면 남자와 여자의 성마음에서 이 성심리가 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그 성에너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섹스와 행복 추구의 상관관계를 알려면 이 성마음과 성심리에서 작용하는 것이 다시 마음과 심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마이너스 성에너지와 플러스 성에너지가 자신과 상대에게 어떤 행복과 불행,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일단 이 성마음이 뭔지조차 아는 곳이 없죠. 그래서 현재는 정확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마음과 성심리, 마음과 심리의 연계적인 이 원리를 모른다면 자기 통제가 결국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현재는 이 여성 아카데미와 남성 섹스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그 소수의 회원들을 제외하고는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섹스에 대한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이건 단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특히나 이 현재 사회는 점차 섹스에 대해서 의식적인 억압과 이런 제도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섹스가 굉장히 무분별해지고 있고 외도가 성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점점 의식적인 억압, 제도적인 억압이 프리해지고 루즈해지고 그 제도의 영향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의식적인 억압과 제도적인 억압은 나의 성습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섹스는 강력한 긍정 감정과 강력한 긍정 기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섹스 욕구와 성욕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섹스 행복을 누리고 싶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의 섹스 욕구와 성욕이 도덕이나 사회 문화적 통념에 반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괴로우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섹스 대상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아닌 섹스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는 문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섹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섹스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중증 심리장애라고 말을 하는 심리습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장애입니다.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매매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매매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파는 사람이 사라고 팔고 있고 사는 사람이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런 이해관계인데 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물으면 그냥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해왔으니까 문제지 라고 하면서 사실 너도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정확하게는 성을 파는 여성이다 했을 때는 그 여성에게 심각한 마이너스 성에너지와 상처가 발생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성을 파괴하고요. 이 성을 매수하게 되는 그 상대 남성에게도 섹스 쾌락 욕구를 증가시키면서 그 남성에게도 강력한 스트레스와 심리 문제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을 사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섹스의 쾌락을 섹스를 오로지 섹스 쾌락의 수단으로만, 그리고 그 여성을 섹스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심각한 마이너스 성에너지와 성상처가 발생을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 자신만 파괴하면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두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 편리한 대로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가 성행하는 사회에서는요, 남녀노소 건강한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그 사회가 무너지겠죠. 그 사회가 무너지면 그 국가가 무너지고요. 그 국가들이 무너지면 결국 세계가 무너지고 전 인류가 무너진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성매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왜곡된 성이 당연시되고 보편화되고 성행될수록 사회는 결국 이 수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성마음과 마음의 관점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처벌한다 라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제도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섹스가 음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음성화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숨어서 비밀리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성매매를 하게 되고, 숨어서 외도하고, 숨어서 섹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등의 일들이 바로 이렇게 자발적인 섹스 통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외압적으로 의식적 통제, 제도적 통제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반대급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섹스의 쾌락주의와 섹스의 음성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식적으로 통제하라, 그리고 제도적으로 통제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섹스 욕구와 성욕입니다. 섹스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섹스 욕구와 성욕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 쉽지 과연 어떻게 섹스 욕구와 성욕이 사라질까요? 이거는
그냥 생기는 건데, 사실상 그냥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내 의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 자신의 성관념과 성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으로 자각되기 이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섹스 욕구와 성욕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속마음의 성습관과 마음의 무의식의 습관이 이치에 맞게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 계속 꾸준히 쌓이고 누적이 된 형성된 그 왜곡된 성습관이 다시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의식으로 억압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성이 전부가 저절로 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의식적인 억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섹스 욕구와 성욕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고명한 교수다, 종교인이다, 유명한 연예인이다, 정치인이다, 그런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섹스 욕구와 성욕에 대한 통제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이 성행동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왜냐면 유명하고 고명한 사람일수록요, 성정보를 포함하는 그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단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억압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면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사생활이죠.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은, 인간의 마음 중에 무의식은 의식과 정반대로 작용을 하고요. 이 마음인 의식과 무의식은 또다시 성마음과 정반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만 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욕구와 성욕이 존재하는 한 섹스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억압을 한다는 개념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섹스 욕구와 성욕이 없으면 섹스의 쾌락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특히 남성분들이. 섹스 욕구가 섹스의 즐거움과 반드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것은 지금까지 남자든 여자든 섹스 욕구에 의해서만 섹스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섹스 욕구가 없는 남성은요, 인생의 모든 가치가 사라진 것 같고, 인생의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자신에게 섹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성 자신에게 섹스 욕구가 없어도 일상에서 언제나 섹스 쾌락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플러스 성에너지를 만드는 성습관이자 남성 최고의 섹스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성욕이 없어도 언제나 일상에서 섹스 쾌락이 존재하고 행복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에게 플러스 성에너지를 만드는 성습관이자 여성력이에요. 이 섹스 욕구를 갖고 있는 남성은요, 그에 대한 마이너스 성에너지에 의해서 갈수록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화되고 성기능 정화가 강해져요. 그래서 섹스 욕구가 사라지면 스트레스 대신 열정과 활력이 생기고 성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호하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으면 무궁무진한 이 섹스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강력해진 열정이 더해지면서 남자는 단순히 섹스의 쾌락이 아닌 섹스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섹스의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여자는 섹스에서 행복을 느껴요. 이 남성도 섹스의 쾌락이 아닌 섹스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큰 것입니다. 만약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여성이 없어도 남성에게는 섹스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플러스 성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이 욕구란 게 뭐죠? 이 욕구라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섹스가 없어서 섹스 욕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는 성기능이 저하되면서 강력한 섹스 욕구가 생겨나요. 성기능이 언제나 만약 좋아, 나이와 상관없이 뭐 새벽이나 아침에 발기력이 엄청나고 자위를 했을 때 그 강직도라든가 사정할 때의 쾌락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 그러면 놀랍게도요, 남자는 섹스에 연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내가 가진 엄청난 능력을 쓰고 안 쓰고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막상 쓸지 안 쓸지 그 상황이 됐을 때.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자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성분들의 경우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계속 행복하고 사랑의 감정이 스스로 넘쳐 흘러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나를 안 바라봐주고 나를 안 사랑해줘도 내 마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사랑해줘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욕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에너지를 생성하는 여성은 성욕이 없어요. 언제든 스스로 행복하기 때문에 성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때 만약에 상대 남성이 있어서 나를 살뜰히 잘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계속 바라봐준다. 그럼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다면 당연히 마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남자의 성기능이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섹스가 있으면 좋아요. 섹스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매사 열정이 넘치고 일하는 게 재밌고 활력이 넘쳐요. 섹스 욕구라는 게 이 섹스를 향하는 하나의 욕구이다 보니까 이 욕구가 무언가를 바라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섹스가 아닌 일이나 다른 일상에 쓰이기 때문에 굳이 섹스에 대한 욕구가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자꾸만 섹스 욕구와 성욕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섹스 욕구와 성욕을 억압을 시켜서 거기서 나타나는 반대급부가 되는 현상들에 의해서 또다시 그게 자신과 상대에게 피드백하다 보면은 또 섹스 욕구와 성욕이 증가를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지금 생성을 하면서 남성에게는 성기능 장애와 섹스 욕구가 강화되고 있고 여자에게는 성기능 증가와 성기능이 그냥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성욕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마음이 고장나 버려요. 어느 일정 수준 이 마음이 통제를 그것을 섹스 욕구와 성욕, 성기능 장애와 성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을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강제로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마음이 고장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정신병증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마음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심리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 심리 문제에서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정신병증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성에너지가 작용을 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훅훅 가요. 한순간에 중증 심리장애 들어가고 거기서도 섹스 쾌락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한순간에 정신병증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에너지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 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섹스에 있어서 대상 같은 것은 하나도 중요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사랑 같은 것은 마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장나 버리면 사랑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 사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와 섹스를 해주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고요. 섹스의 쾌락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나의 몸과 마음, 성마음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데 애써 의식으로만 섹스를 억압하는 것이 바로 섹스의 억압입니다. 억압하지 않아도 나의 몸과 마음, 성마음이 저절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섹스의 자기통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생성하는 이 자신의 성습관과 마음의 습관이 모두 플러스 성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여성에게는 여성 아카데미고 남성에게 남성 섹스 테라피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